제가 제일 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하는 거. 오은영 선생님이 오셔도 힘들지 않을까. 이 남자친구가 화가 나면 이 벽에다가 주먹을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버핏언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똥차를 거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소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4가지. 결혼은 특히 이제 장기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저도 결혼을 했지만 정말 많은 부분에서 그거를 느끼고 있는데, 최근에 이 나는 솔로 20기 정숙, 통통 튀는 정숙이랑 영호랑 이제 1일 1뽀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는 장면까지 나왔죠. 최근에 이제 결별을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그처럼 서로 막 도파민이 뿜뿜 해가지고 금세라도 결혼을 할 것 같았지만 결혼까지 이어지는 게 현실과 맞닥뜨리면 정말 쉽지 않은 사안이다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MBTI가 NF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의외로 또 이런 멜로드라마나 판타지 이런 걸 안 좋아해요. 뭐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김고은과 공유가 나오는 도깨비, 그리고 최근에 그 변우석이 나온 뭐 선제 없고 튀어 이런 걸 하나도 안 봤거든요. 그럼 말랑말랑한 멜로 드라마를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실제로 그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재미가 없더라고요. 특히 저희 K드라마가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공유 같은 왕자님이 변우석 같은 남자가 나에게 올 것만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을 심어주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SNS에서 또 너무 잘생긴 사람들, 너무 예쁜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좀 현실 감각이 사라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전 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건 남녀 불문하고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이 멜로드라마에서 벗어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4가지를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페르소나라는 말 아세요? 가면이라 그러죠. 간단하게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이 페르소나의 뜻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연애할 때는 충분히 가면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장기전으로 돌입을 했을 때 이제 결혼을 하고 웬만하면 다 이제 가면을 벗고 본 모습이 나와요. 본성으로 돌아오는 거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한창 이제 도파민이 막 분비되었던 그 시기를 지나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옵니다. 내가 그 상대방의 가면을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 이 영역인 거죠. 나의 대처와 이해심의 영역은 또 어디까지인가? 이것도 파악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결혼 전에는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싸웠을 때 태도. 이 사람이 사과를 먼저 하는 사람인지,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욱하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사귀다 보면은 이제 갈등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이제 약속 시간에 늦는다거나 아니면 한 명만 계속 여행을 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이고 쌓여서 뭐 폭발을 할 수도 있죠. 특히나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정말 일상적인 것들로 많이 부딪히게 돼요. 뭐 청소기 미는 거 하나, 뭐 분리수거하는 거 하나, 이런 사소한 걸로 우리가 의논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 선택 상황 속에서 부딪힐 일이 많다는 거죠. 제가 김창옥 쇼를 굉장히 즐겨보는데 얼마 전에 이제 1년 된 신혼부부가 나와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뭐 수건 접는 거, 뭐 설거지 하고 나서 이 물때가 남는 걸로 막 자주 싸우다가 지금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욕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더라고요.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떤 커플은 막 죽어라 싸우고 어떤 커플은 싸우지 않아요. 제가 제일 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욱하는 거. 폭력적인 모습, 언행이 거칠게 막 욕설을 계속 한다거나 뭐 물건을 던진다거나 나에게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정말 강렬하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걸러야 한다. 이게 내가 감당이 될 정도다 그럼 모르겠지만 안 된다가 보통 많을 거예요. 그럼 주저하지 말고 컷하세요. 이런 거는 내가 바꾸기 힘들어요. 오은영 선생님이 오셔도 힘들지 않을까. 제가 실제로도 이런 남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 남자친구가 화가 나면 이 벽에다가 주먹을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피가 막 나는데 뭐 자기 딴에 이제 분을 못 이긴 거니까. 근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막 지하철 사람이 많은 데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거나, 야구를 보고 나왔는데 그 야구장 앞에 엄청 많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막 무섭고 슬프고 막 이랬는데 제가 원래 진짜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1년 뒤에 제가 똑같이 맞대응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극을 보러 갔다가 이제 싸우게 됐는데 제가 이 연극표를 막 찢어가지고 막 뿌렸던 경험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렇게 변한 내 자신을 보면서 또 그게 너무 슬픈 거야. 근데 또 그 모습을 보고 그 남자친구도 너 왜 이렇게 변했니? 이러면서 엄청 착잡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도 자기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늘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욱했을 때 변하는 눈빛과 점점점 이게 심해지는 그 모습들. 많이 좋아했지만 제가 난 진짜 너랑은 결혼을 못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건 진짜 진심이었어요. 또 두 번째로 여자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게 회피형이에요. 이거는 좀 남자분들이 많아요. 회피하는 성향. 뭐 동굴로 들어간다거나 막 다퉜는데 이 상황이 너무 짜증나는 거야. 더 이상 말하기도 싫어.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야. 이러면서 잠수를 타는 거지. 이것도 사람 미칩니다. 자, 이렇게 서로의 싸움 패턴을 알면 좀 이렇게 나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아까 제가 말한 그 남자친구의 사례처럼 우린 끝내야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이걸 미리 알고 간다면 훨씬 결혼 전에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소비 습관을 봐라. 그 사람이 버는 수입이 있을 텐데 버는 것 대비해서 그 사람이 얼만큼 소비를 하는가. 사실 요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서울에 집 하나 산다는 게 둘이 힘을 합쳐도 힘든 게 요새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으쌰으쌰 힘을 합쳐서 월세부터 시작해서 살아보자. 살림을 꾸리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나와 이 미래를 함께할 이 사람이 소비를 어떻게 하는가. 나는 젊을 때 번 만큼 쓸 거야. 내가 이제 25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이제 여행도 가야 돼. 유럽은 좀 비싸니까 일본 가야 되고 나 옷 좋아하니까 어디 나갈 때 좀 구색 있게 입고 싶어. 옷 사야 되고 그래도 운동은 해야 되니까 필라테스도 해야 되고 골프도 해야 되고 이미 이제 쓸 만큼 썼는데 이제는 정신을 차릴 때도 됐는데 30대가 넘어서도 막 신상 사야 되고 오마카세 먹어야 되고 여행 가야 돼. 근데 이런 분들의 문제가 지금의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막 결혼할 때도 좋은 걸로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가 이제 써왔던 소비 패턴이 있고 눈은 이제 이미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좋은 걸로 이왕이면 막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좀 분수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친한 사업가 오빠가 있는데 좀 어려웠지만 자수성가해서 그래도 지금은 적게는 월 1000에서 월 2000 이상은 버는 그런 오빠인데 그 오빠는 충분히 이제 마음에 드는 여성분을 만나면 자기가 다 사고 이렇게 베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썸을 타는 이제 호감이 가는 여성분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여성분이 30대 중반인데 그냥 중소기업을 다니는 좀 예쁜 여성분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분의 수입이 한 월 300? 많아도 그 정도로 보이는데 매번 자기를 만날 때 가방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적게는 400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그게 계속 거슬리는 거야.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밝고 이래서 만나보고 싶은데 뭔가 쎄함을 계속 느끼더라고요. 사실 그 가방을 본인 돈으로 샀을지 다른 오빠들이 사줬을지는 모르지만 대충 이제 얘기를 해보면 나오잖아요. 이 여성분이 쇼핑을 좀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사실 지금은 괜찮은데 좀 결혼이 망설여지는 이유가 이제 그런 가방이 하나에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많게는 하니까 결혼을 해서 내가 이 만족을 시켜주기도 힘들 것 같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 소비 성향이 이제 강할까봐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언니들 중에서 좀 박사, 이제 졸업한 언니들이 있어요. 그 언니도 이제 미혼인데 이제는 이제 혼기도 지나고 이제 기준이 이제 좀 내려가잖아요. 이제는 나보다 잘 버는 남자? 이런 사람을 떠나서 나랑 좀 비슷하게 벌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 지금 모아놓은 거를 까먹지 않을 정도의 남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참 서로 그런 거예요. 남자 여자 서로. 제가 봤을 때 서로 얼마 버세요? 이런 거 물어볼 게 아니라 서로 소비 패턴이 어떤지를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고 특히 40대 넘어가고 이러면 내 거를 또 지키고 싶은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는 얼마나 하는지 저축은 얼마 하는지 특히나 지금 이제 연인이신 분들끼리는 그런
그런 부분을 좀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 누가 적게 있고 누가 많게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결혼을 해서도 더 모아갈 수 있는지 그 방향성이 맞으면 사실 결혼해서도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상대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비 상태가 심각한데 오히려 우리의 가게를 까먹겠는데 이런 이제 위기 신호가 온다면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상대방의 가족, 부모님과 뭐 형제를 만나보는 것. 결혼을 생각하는 분들, 가정환경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환경이라는 게 그 집안의 분위기, 그 분위기 속에서 내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을지가 보인다. 결혼하기 전에 꼭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맞아요. 굳이 불편하게 어른들 만나야 돼? 뭐 좀 어려운데 불편해도 만나야 돼요.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고 내가 내 인생을 함께 할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자, 예를 들어서 이혼 가정이에요. 하지만 이혼 가정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어떠한 사유로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셨는지, 그래서 그 이후에 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같이 뭐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밥을 먹으면서 어떤 얘기를 서로 나누고 어떠한 분위기로 소통을 하는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나의 가정의 모습이 보인다. 예를 들어서 제 아는 동생이 이제 결혼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쪽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굉장히 이제 가부장적인 분이셨던 거지. 남자친구를 봤을 때는 잘 생각을 못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뭐 저희 아빠도 그렇고 저희 때 부모님들이 보통 다 약간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면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지라고 이제 이해를 하려고 했으나 이제 아버님께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약주를 이제 하셨나 봐요. 이 여자 동생에게 물 좀 떠와? 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집에 갔는데 과일 좀 깎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당황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도 이제 몇 번 찾아뵀는데 여자니까 넌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심해지셨던 거예요. 그 안에서 남자친구의 역할이 중요한데 중재가 안 된 거지. 또 그런 분들이 또 되게 자주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둘은 너무 좋아했지만 그게 극복이 되지 않았어요. 결혼까지는 성사가 되지 않았다. 이런 슬픈 사연이. 실제로 근데 이런 일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이 남자친구의 혹은 여자친구의 집안 환경 그리고 분위기를 보고 내가 이들과 함께 가족이 되어도 괜찮겠다. 아까 그런 상황에서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아들 시키세요. 그래서 뭐 극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모를까? 이런 부분도 꼭 챙겨보셔라. 그 부모님의 모습이 내 남자친구에게, 내 남편에게 나온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술을 많이 마셔본다. 주사인데 뭐 주사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술을 이제 막 진탕 먹었을 때 나오는 습관들, 폭력성, 그리고 막 시비를 걸어, 막 걷어차고 막 집어 던지고,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이성 문제. 왜냐면 이제 술을 먹고 이성에 있는 곳에 간다던가 바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징표들. 이건 사실 뭐 한 번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또 술 마시는 곳에 이제 그런 이성과의 접촉의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인 거잖아요. 최근에 이런 뉴스들만 봐도 뭐 박대성 사건이나 뭐 데이트 폭력의 피해 사례들이나 투견 부부 술 먹고 감정이 악화돼가지고 폭언을 내붓고 막 방문을 부시고 몸싸움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인사불성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과감하게 컷하셔라.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라면 결혼을 한다고 해서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결혼이란 제도가 물론 책임감을 엄청나게 부여해주는 일이지만 생각처럼 쉽게 변하지 않는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수로 체크를 해보셔야 할 부분인데 이거는 남녀를 불문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도파민 중독, 그리고 충동 조절, 절제 막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사람에게 보여지느냐, 개선의 여지가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자, 결혼은 희생과 배려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항상 늘 도파민이 있었으면 좋겠고 충동 조절이 안 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시는 걸 추천해요. 자,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잘 안 바뀌는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고 또 효율적으로 우리 이성을 만나고 싶은 부분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더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꼭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요소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좀 더 나은 만남, 좋은 꿀팁들 다음 영상에서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